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의 첫날 1월 1일 수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오늘 유족들은 무안공항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공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대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혜림 기자, 이제 희생자 신원 확인이 모두 다 되었죠? 네, 사고 희생자 179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대조 결과에 따라 유족 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기준으로 21명의 희생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원 확인과 검시, 검안까지 모든 절차가 끝난 시신은 서울과 광주, 여수 등으로 옮겨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인 공항 활주로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희생자를 위한 떡국과 술을 올리고 헌화를 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공항 분향소에도 하루 종일 추모객들이 많이 찾으셨다고요. 휴일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무안공항 대합실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지금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낮 한때는 건물 밖으로 대기줄이 늘어서면서 시민들이 3시간 반 넘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일반 조문객은 무안 스포츠파크 분향소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들과 조문객들은 분향소를 나와 공항청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빼곡하게 손편지를 남겨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밖 활주로와 사고 현장 인근에선 유류품을 찾기 위한 경찰과 군 장병들의 정밀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오늘까지였던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시한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해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물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시물 107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 3건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네, 이번 참사에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되는 점 중에 하나가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입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전국 공항의 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운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 기록 장치는 국내에서는 데이터 추출이 어려워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전국 공항의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정확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활주로 끝부분에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사고기가 부딪히면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해당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외국 공항 사례와 국제 민간 항공 기구 등을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로컬라이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성 기록 장치에 대한 자료 추출을 마쳤고 음성 파일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환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행 기록 장치의 데이터의 추출이 불가능해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치의 주요 부품인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만큼 기록장치 해독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한미합동조사팀이 오늘부터 기체와 엔진의 잔해 상태, 또 조류 충돌 흔적에 대한 유관 조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착륙 시도 당시에 사고기 랜딩 기어가 작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러 증언을 종합해 조사 과정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황윤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는데 법원이 군사 공무상의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를 차단한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3차례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우며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조항들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를 아예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지원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가오는 6일까지로 앞으로 닷새 남았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 이 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고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체포, 수색영장의 집행기한은 앞으로 닷새 남은 상황.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로 윤 대통령을 압송해야 하는 만큼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은 휴일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색영장에는 일주일 전 일모로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오 처장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체포영장 발부가 통치권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법원에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권 논의는 종식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최 대행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야당은 나머지 1명의 재판관도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오늘도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국무회의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임명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에 대한 책임과 평가가 따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관련 언급은 자제하는 가운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가 없다면서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목 재판관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참배 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고 어제부터 무안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객기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 표명으로 항의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도 사표를 내고 반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일괄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사의 표명에 동참했습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집단 항의입니다. 대통령실은 최 대행이 어제 사전 통보 없이 임명을 발표한 이후 격앙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은 최 대행 권한 밖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행도 임명을 보류했는데 부총리인 최 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됐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 당일 재판관을 충원한 건 윤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힌 참모도 있었습니다. 최 대행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최 대행 보좌에서 손을 떼려는 모습입니다.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사표를 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대학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재판관 임명에 강하게 항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까지 여당의 집단 반발은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거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따를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1명을 추가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줄 사표를 낸 용산 참모진들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은 6,8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도 흑자였습니다. 황다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6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 같은 달보다 6.6% 증가했습니다. 15개월 연속 이어지는 플러스 흐름입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 수출액은 6,838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 비중의 약 20%에 해당하는 반도체 수출이 43.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4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선박 수출은 2021년 높은 가격에 수주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이 본격 수출돼 18% 증가한 25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컴퓨터 등 IT 품목, 바이오 헬스,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품목이 고르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철강,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은 최대 16.5%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전체 수입액은 6,320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수익 감소 등의 덕을 본 건데 무역 수지 흑자는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기준 지난해 1월에서 9월 사이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그제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호 전복 사고 현장에서 실종 선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해경은 남은 선원 1명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추재훈 기자입니다. 완전히 뒤집혀 바닥을 드러낸 서해호. 해경 선박이 실종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차 등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 서해호가 전복됐습니다. 이틀째 수색을 진행한 해양경찰은 서해호 선미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실종 선원 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승선원 7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인력 170여 명을 투입해 남은 실종 선원 1명을 찾고 있습니다.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3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등 1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등성이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오늘 정오쯤 경북 안동시 남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충북 충주시 산청면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불길은 인근 야산으로 번져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강릉시 터미널 5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하늘이 맑아서 선명한 첫 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려가면서 금요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경기도 성남과 강원 영동,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5도, 대구 10도, 광주 8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